Yeah, 가벼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취자 문자로 지금 배종찬 소장 배가 많이 빠졌어요. 이건, 이건 덕담이 아니죠. 거의 악플 수준 아닙니까? 무겁당에서 퇴출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팬분들이 예. 뚱커벨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오늘도 새 공기 먹고 왔는데. 그래요? 네. 네. 아, 마침 무겁당 당원 문자가 왔습니다. 무겁당 파주시 당협위원회에서 알립니다. 무겁당 파주시 당원인 제가 8년 만에 아빠가 된답니다. 와, 일부 축하드립니다. 총재님, 뚱커벨 배 소장님, 선덕 여왕님 축하해 주세요. 고생한 집사람도 같이 축하해 주세요. 아, 축하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정상근 와. 기자만 뺐네요. 네. 파주라고 하셨죠? 아니, 이분 커피 선물 하나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왜 저한테 자꾸 그러세요? 어제도 그러시더니. 네. 아유. 3983님 축하하고 근데 커피 보내드린답니다. 와, 보내드려야죠. 예. 지금 말이에요. 오늘 외신으로 뉴욕 경매 있죠? 네. 예. 거기에 크리스티 경매소. 아. 여기에서 그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네. 화석을 경매한다는 거예요. 실제하고 똑같이 생긴 게. 예상 경매가가 이제 800만 달러인데 저도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 그러다 관뒀어요. 왜요? 예? 왜냐고요? 네. 800원 정도 생각하셨던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네. 그거를 괜히 경매로 구입했다가 집안에 안 들어가. 아. 그래서 참여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안성 농장에 두시면 자. 되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에 귀 쫑긋 세워주십시오. 자,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이제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건 무슨 뭐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추미애 질문, 추미애 청문회인가 싶을 장관 정도로 질문. 네, 네. 오로지 추장관 얘기뿐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국회를 정말. 그러게요. 뭐 보다가 정말.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뭐 여야가 뭐 합심해서 해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정부 질문 내내 거의 추미애 장관 얘기만 오고 갔습니다. 이 화요일에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정도를 뭐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제 모든 대정부 질문의 질문이 다 이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 나왔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추미애 장관 공세를 계속 이어갔는데 뭐 국방부 민원실과 통화를 했느냐, 뭐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전화했느냐, 뭐 온갖 의혹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고요. 또 반복적으로 뭐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정부 질문 막바지가 되면서 이 설전도 계속 이어졌는데 심지어 이제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온통 뭐 추미애 장관 얘기로만 지금 언론에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이죠. 이 더불어민주당도 이 추미애 장관 그 옹호를 위해서 뭐 질의 시간을 뭐 할애하기도 해서 결국 양측 모두 좀 지나쳤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른 당에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을 좀 비판하지 않았어요?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대정부 질문이 되는데 추미애 장관 마치 청문회처럼 진행이 되는 거니까 정의당 그리고 이 기본소득당에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은 네. 이 경제 분야 대질문에서 어느새 시대의 도전자가 아닌 기득권자로 변했다. 네. 그런 민주화의 주인공들은 기득권자로 변해 말로만 변화를 기대할 뿐 사실은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됐다고 이 비판 목소리를 높였는데 맞아. 어제 저도 뉴스에서 그 부분 나가는 거 봤어요. 네, 그러니까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좀 비판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 대정부 또 질의자로 나서서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보면서 참 답답했다. 전례 없는 위기에 대책을 찾기도 바쁜 시간에 추 장관 아들 문제에만 집착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입니다. 네. 보면서 국민들께 송구스러웠다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원준 뉴스공장에 나왔던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떨어졌던 5개 당 후보들. 네, 네. 그 사람들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자기들
만약에 국회의원 됐으면 이런 거 안 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우리 뚱블리 정상 기자도 얘기했지만 국민들은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민생을 챙겨야 되는데 민생을 안 챙기고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에서 오로지 추미애 장관 이야기만 한 거죠. 네. 안 되겠어요. 저 우리 22대 때는 무겁당도 뭐 본격적인 시동을 걸어서 한번 해볼까요? 말까요? 밥을 잔뜩 사서 네. 과반 정당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반 정당으로. 과식 정당 아닙니다. 과식 정당. 괜찮다. 과식 정당. 과식 정당 좋습니다. 근데 정상훈 기자님. 네. 다음 주 국정감사에서도 또 추미애 장관 얘기가 나옵니까? 어떻게 돼요?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네, 뭐 대장관 질문이 끝나긴 했는데 예. 뭐 이어지는 국정감사도 이 추미애 장관 감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래통합당이 이 관련 공세를 끝낼 생각이 좀 없는 상황인데 오늘도 조영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이 추미애 장관 관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뭐 그렇다면 지금 남은 것은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인데요. 이 검찰 측은 이달 말,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에 뭐 결론을 내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 관련된 논란이 계속 또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좀 그만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국민의당 내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또 당이 아니고 힘이에요. 힘입니다. 네. 힘 주소 얘기해야 돼요. 네, 힘 막 좋습니다. 지지층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화 친구를 보면은 정상 기자도 영화 친구 봤죠. 네. 마지막 이제 명장면 중에 말 무엇다 아이가. 네, 많이 먹었다 얘가 많이 했다니까. 지금 뭐 여러 달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대정부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국정과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국정을 또 평가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인사청문회인데 서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을 거의 못했습니다. 이거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그 서욱 장관 국방장관 후보자 네, 청문회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좀 그만하고 다른 이야기, 민생 챙기는 이야기를 해야 우리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당내 과잉 대응은 자제하자 이런 지적을 했다면서요? 네, 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늘 이 관련돼서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이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어제 끝났는데 이번 대정부 질문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던 것이 있었다라면서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정치 공세는 더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또 야당의 자제를 해주길 거듭 당부를 하면서도 우리 민주당 측에서도 뭐 자제하는 게 옳다라는 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 당이에요. 힘이 아니고 이번에는. 네. 이거 분간되죠? 분간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 네.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은 제보자 이름을 내건 현수막을 뒷 배경으로 만들었다가 철거했다면서요? 우리 요즘에 이 무거운 녀석들 코너에서도 현수막 이야기 많이 하는데 추석 때 코로나19 확진 때문에 아이고 안 오는 것이 차라리 나겠다. 충남 청양군에 이제 현수막이 불효자는 옵니다였거든요. 네. 근데 이건 좀 상당히 아니 충남 청양만 있는 게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곳곳에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또 상당히 좀 머쓱한 그런 현수막이 되고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현수막이라기보다는 이 정당 회의장의 뒷 배경, 그렇죠. 예, 현수막인데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의 이 회의 장소의 뒷 배경 현수막에 현병장은 우리 아들이다. 현병장이 누구냐면 추미애 장관 이제 아들 의혹이 있는데 네. 2017년에 6월 25일이 상당히 의혹 논란에서 중요한 날이거든요. 일요일 밤. 예, 이날 이 당직 사병이 바로 사병이었죠. 이 현모 병장인데 또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 분이고. 네네. 공익 제보자에 대한 평가는 또 엇갈리고 있기는 네. 합니다만 현병장이 우리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제 뒷배경 현수막을 걸었었는데 이 현모 병장이 국민의당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 현수막 내려달라. 나 좀 싫다. 부담된다. 네네. 그래서 이 현수막 철거를 어제 요청을 했었는데 예. 즉각 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 국민의당에서는 좀 상당히 이번에 기회다 싶어서 뒷배경 현수막을 올렸는데 네. 좀 머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띨망입니다. 뭐 이런. 예. 그리고 말이죠. 국민의당도 그래요. 오늘 보니까 조금 전에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국민의힘 박터금 일가에 대한 네. 오늘 한겨레 일면에도 크게 이제 대서특필된 부동산. 이야기인데 공사 1,000억 수주했다는 거. 네. 그래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SNS에다가 오늘 말이죠. 국힘당의 박덕흠 의원 이거 뭐 급이 완전히 다르지 않냐. 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당도 이 카투사 휴가에만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이 국민의힘 박덕흠 공사 1천억 수주 관련해서 이런 거에도 좀 성명을 좀 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다음 주 화요일 날이요. 22일 날이죠. 네. 네. 이 점심 먹고 디저트 쇼에 송가인 씨가 와. 출연합니다. 오늘 예고 기사가 한 10군데 이상 왔어요. 네. 와. 송가인 씨 정말 대단합니다. 뚱뚱- 출연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네. 이렇게 이제 예고 기사들을 많이 써주고 있네요. 송가인 씨가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를 것 같은데요. 뭐요? 간결하여라. 강결하여라. 가인이여라가 아니고 강결하여라. 좀 간결하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죠. 네, 오늘 이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정광훈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서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뭐 그 내역을 보면 일단 이 확진자 치료비 중 서울시가 부담한 액수 그리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그리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액도 넣었고요. 그리고 전수조사 행정 비용 등을 포함해서 46억 원을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유흥업소 확진도 사랑제일교회 발로 이제 결론이 난 모양이에요. 상무 지역입니다. 이제 광주에 가 보시면 이제 상무 지역이 있는데 여기 신도시라는 데죠. 상무지구가. 예, 그 근처에 이제 또 방송국도 있을 정도로 신도시 지역인데 유흥업소에서 지역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 서울 사랑제일교회 발입니다. 역학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해당 확진자 2명이 지난 7월 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합숙 예배를 다녀온 것으로 그 파악이 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그 강제 철거에 대비해서 네. 숙식을 뭐 한 달 이상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2명이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이 합숙 예배를 하면서 감염이 돼서 이 광주에 와서 유흥업소에서 이제 확산이 된 것이죠. 예,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그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네네. 뭐 줄여서 대국본, 네. 사랑제일교회하고 뭐 사실상 한 몸이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광원 목사나 이 사랑제일교회 측이 광복절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대상이 126만 명이나 된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뭐 우리가 보낸 게 아니다. 이 대국본에서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제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MBC가 이제 후속 보도를 통해서 해당 문자의 발신지가 이 사랑제일교회가 맞다라고 반박 보도를 했고요. 실제로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이 대국본 여기가 이제 사랑제일교회하고 같은 주소 그리고 같은 전화번호를 쓴다. 아니 그 사랑제일교회 2층에인가 대국본 사무실이 있다며요. 네, 거기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이 단체 인사말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홈페이지 인사말을 보면은 아예 이 전광훈 씨가 총재라고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국본이 보냈지 사랑제일교회가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좀 그 해명이 힘을 잃게 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오늘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사랑제일교회 매우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쳐야 돼요? 4개 쳐야죠. 왜요? 사랑제일교회. 사랑 사자가 들어가서. 네네. 별은 몇 개? 별도 4개죠. 별도 4개? 별은 1개만 하겠습니다. 왜요? 제1교회. 여보세요. 네. 즉석에서 하지 마시고 준비 좀 해오세요. 허탈한데요. 알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하여튼 중요합니다. 네. 자, 이 와중에도 계속 개천절 집회를 하겠다는 세력이 있어요. 요금을 더 줄 테니까 전세버스 운행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면서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죠. 근데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은 밀접이 되면은 확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나 또 있잖아요. 밀폐. 예. 근데 뭐 야외에서 이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밀폐와는 조금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야외니까. 예.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민주노총 전세버스 연대 지부장이 이제 밝힌 내용인데 이렇게 이 국민들이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한 80여 건 정도가 계약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서 이것도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그래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냐면 이 전세버스 노조에서 운행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예. 그랬더니 이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쪽에서는 웃돈을 주겠다. 요금 더 줄 테니 운행 좀 제발 해달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개천절 한글날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집회 가능성도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건 아니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개천절 10월 3일이 이제 다다음 주 토요일 2주 남았네요. 그죠? 네. 토요일 날이고 저때가 이제 네네. 설날 10월 9일 날은 또 추석 금요일 연휴. 날이고 네. 다 이제 국경일이고 또 3일 날은 추석 연휴 한참인데
뭐 경찰에서는 뭐 불법 집회의 경우 원천 봉쇄하겠다고 총리까지 나서서 지금 강경하게 단속하겠다고 하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 측은 개천절 집회 당원들이 참석해도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원들이 참석, 국회의원들이야 뭐 못 오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지난 이제 광화문 집회를 비롯해서 뭐 이전의 집회에도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꽤나 많은 참석을 한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집회를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경제에서 이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만약에 당원들이 참여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마침 또 민주당에서 뭐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또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이제 징계를 할 것이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네. 한국경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국민의힘 측에서 왜 징계를 해야 되냐라는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전에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이 그 광복절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자가격리 위반까지 한 상황인데 그랬죠. 이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할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경제에서도 이걸 뭐 그 참여를 막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이냐 좀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게시판으로 한 청취자께서 송가인 씨 유명세가 최일구 앵커급이네요. 출연 일시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 무슨 큰일 날 소리 하고 계세요. 아유,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22일이죠. 송가인 씨가 22일 날 네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튜즈데이 네. 화요일 날 22일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추석 특집인 거죠. 추석 특집은 아니에요. 추석 특집은 이제 따로 또 저희가 준비를 하죠. 네.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시사와 예능을 함께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어디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허리케인 라디오 말고 두 분? 들어본 적 금시초문이죠. 정상이죠. 허리케인뿐이죠. 네? 네, 허리케인 라디오뿐이죠. 그죠? 네. 최고입니다. 이런 프로가 없습니다. 네. 다음 주 22일 날 송가인 씨 3시에 나오고요. 두 분 하여튼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계속 해주시고.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뚱블리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 세 번째 하려고 합니다. 그 부천에 그 라면으로 끼니 때우려다가 불 나갖고 화상 입은 형제 있잖아요. 이 나흘째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천은 아니고 이제 인천 미추홀구에서 인천이죠, 네, 있었던 일인데 이 한 빌라에서 이제 불이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0살, 8살 된 아이들 둘이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불이 난 건데 이 아이들이 119에 신고를 했고 이 소방당국이 금세 도착을 해서 10분 만에 화재를 진압을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예.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상반신에 3도 중화상을 입는 등 이 전신에 40%의 화상을 입고 의식 불명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 큰아이가 이 와중에 동생을 이 책상 밑에 넣고 이불로 아이의 몸을 감쌌나 봐요. 그래서 동생은 화상 부위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예. 다만 그 연기를 많이 마셔가지고 좀 장기에 손상이 있어서 역시 둘째 아이도 지금 의식 불명인 채로 지금 나흘째 의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어디 기사를 보면은 형이 동생을 이렇게 안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형은 등 쪽에 큰 화상을 입었고 전신 화상을 입었고 네네. 동생은 다리 있는 데만 네. 화상을 입었다. 어디 기사는 또 그렇게 뭐 취재 기자마다 기사 쓰는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네. 다 맞는 얘기겠죠 상황이. 형이 그만큼 동생을 아낀 거죠. 그 네. 긴박한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동생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 또 사진 보니까 그 형제들이 먹다가 비워둔 무슨 컵라면 용기 같은 것도 이 방바닥에 있는 거 그런 사진이 찍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들 엄마가 이 네. 전부터 아이들을 방치한 상태였다. 또 폭력을 썼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좀 빨리 조치가 취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겠는데 폭행 방임 방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세 차례나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신고를 했었고 이 정도 되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야 됐지 않았나 싶고요. 또 수사 결과를 보면은 이 장남의 경우에는 동생을 보호한 형이죠. 이 장남의 경우에는 주의력 결핍 가행행동 증후군을 앓고 있었거든요. 예. ADHD. 근데 엄마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발견됐고 사법기관에서는 이 모친 학대를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법원에서 1년간 상담 치료 처분 정도에만 거쳤고요. 이 모친은 또 이번 사고가 있기 전날부터 집을 비워서 참변을 자초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엄마가 이야기도 나옵니다. 없었다며요 집에도. 네. 그 주민들든지 신고도 했고 아동복지센터도 아이들을 엄마한테서 격리하려고 했다던데
이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 네, 201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 아이들의 모친이 방치를 해놓는다라고 이웃 신고가 3건이나 접수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동네 주민들에 따르면 아이들 둘이 이 고무장갑을 사러 와서 뭐 엄마 심부름이니 이렇게 물었더니 뭐 우리가 설거지를 하려고요 이렇게 그래요. 답을 했다라고도 하고 내가 설거지할 때 쓰려고 사는 거예요, 그랬다며요. 네네 하여튼 이런저런 참.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뭐 첫 신고 때는 그냥 모친과 상담하고 끝냈는데 이 3번째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이 방임 학대를 우려해서 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고 또 법원에는 이 아이들과 모친을 좀 분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아이들이 이제 시설 가서 사는 것도 좀 불안감이 좀 있었던지 좀 모친과 살기 원했다라고 하고요. 좀 그래도 이제 행정기관이 좀 더 아이들을 신경 쓸 수 없었을까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 아이들과 관련된 뭐 학대 방임 전문가들 이야기로도 분리를 하면 좋은데 우리 한국의 환경과 정서상 참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어린 형제가 좀 많이 잘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넨 있잖아요, 독일. 독일 미넨 검찰이 그 미국 국방부 여직원 26살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채 미넨에 있는 술집을 방문했다가요. 네. 23명을 감염시키고 710명을 바이러스에 노출시킨 어.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내사에 착수했는데 나중에 처벌이 최고 한 10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와. 외신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거 네. 보면서 우리가 이제 K방역 그러는데 이런 거는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감염병 예방법 위반하면 벌금 300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 감염병 예방법 빨리 개정해야 됩니다. 네. 더 강화되게 해서 벌칙을 세게 해야지. 예? 독일 말씀 주셨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만 안 해도 가태료를 물린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예. 우리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죠. 우리도 뭐 가태료는 뭐 2만 원인가 좀 무는 걸로는 돼 있는데. 네. 10월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10월부터? 그렇습니까? 이제? 계도 기간이 이제 10월까지 이어지고, 네. 알겠어요. 하여튼 좀 세게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사 보고. 드립니다. 자,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의 배종찬 소장, 시사전문 뚱블리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